일단은 저는 이제 건설사에서 시장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주식 그 이코노미스트처럼 전문적인 그런 부동산 통계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하는 솔루션으로 제가 이제 하고 있는데, 덕분에 이제 주간 동안 칼럼을 보시는 분도 좀 전문적인 통계를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일반 분들께서는 접근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굳이 유료로 돈을 주고 하지 않더라도 되게 많은 그 요즘에 모바일 앱이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모바일 앱만 키면은 실거래가나 뭐 거래량 통계 같은 경우를 쉽게 할 수 있어가지고, 오히려 지금은 이렇게 많은 정말 무료로 접근 가능한 통계들이 이렇게 많은데 과연 어떤 걸 봐야 할지 더 고민이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막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되는 데이터 중에 어떤 걸 봐야 하냐고 물으시면은 일단 가격입니다. 부동산의 모든 결과는 가격이거든요. 결국에는 가격이 오르냐 떨어지냐 이건데, 일단은 가격 데이터는 저는 주로 KB 시세, 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KB 시세를 참고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도 KB 시세 기준으로 대부분 많이 하고요. 가장 오래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KB 시세 가셔서 이제 KB 시세를 한번 보시고 실거래가를 같이 붙여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KB 시세가 어떤 기준선의 역할을 한다면은 실거래가가 KB 시세 기준선을 넘어가느냐, 혹은 못 넘어가고 그냥 아래에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시세를 가격으로 KB 시세로 하시고, 또 이제 수요와 공급,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 공급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궁금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미분양 수치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제 국토교통부죠. 거기서 미분양 통계를 제공합니다. 월별로. 그럼 미분양이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보실 수 있는데, 뭐 이런 공급과 수요에 관한 데이터들은 그 C리얼이라는 사이트가 있으세요. 그래서 검색창에다가 영어로 SEEREAR, 그러니까 C리얼이죠. 그러니까 리얼을 본다. 뭐 이런 사이트를 가시면은 쉽게 무료로 접근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부동산 이슈는 뭐 항상 이번 정권에서 정부에서 대책을 많이 내놓다 보니까 이슈를 찾기가 사실 어렵진 않았어요. 매일 대책을 내놓으니까 오히려 이런 많은 이슈들을 어떻게 다 소화를 해야 하나 하고 생각하면은 또 대책을 내놓고 해가지고 이슈를 찾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뭐 투자 뭐 많이 이제 요즘에는 사실은 빅데이터도 많이 이제 좀 쉽게 와닿는 용어인 것 같아요. 부동산에다가 빅데이터를 붙이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제 한 10년간 건설사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어디 지역이 좋다라는 것들을 이제 10년째 해오면서 수만 세대죠. 공급 세대가 건설사에서 하는 게 해왔는데, 일단은 장기적인 흐름에서 내가 관심이 있는 시군구 단위, 그러니까 뭐 경기도 이런 거 말고요. 수원시 말고 수원의 영통구가 어떤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 거죠. 이 지역의 장기적인 사이클이 어떤지를 좀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너무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하실 수 있는 거는 일단 가격 데이터도 접근하실 수 있고 거래량 데이터도 접근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과 거래량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 관심 있는 지역이 가격도 오르고 거래량도 상승한다. 그런 지역들은 상당히 투자하기 좋은 지역들이죠. 근데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막 줄어듭니다. 그럼 사실 이런 경우는 가수요가 많아지는, 조심해야 되는 단계. 그리고 가격이랑 거래량은 모두 하락한다. 사실 이 지역은 상당히 이제 어두운 그 시장이 있는 것인데, 오히려 조금 현명하신 분이라면 이렇게 이제 야, 가격도 많이 처지고 거래량도 많이 처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거래량이 조금씩 살아나는 지역을 오히려 투자 포인트가, 가장 현명하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 거래량으로 한번 그려보시는 거죠.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제 사이클을 보시고, 그리고 사실 투자를 데이터로 성공하려면은 예측을 성공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겠다라고 예측이 맞아야 투자를 성공하는 거예요. 집값이 떨어져야겠다라고 맞아야 투자를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진다고 예측을 해서 투자를 안 했는데 집값이 오르면 지금 실패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제가 이제 하면서 확정된 미래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발생할 데이터인데 확정된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럼 사실은 그건 이제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죠. 왜냐면 미래에 그것이 바로 이제 입주 물량이에요. 입주 물량은 당연히 분양을 하게 되면 건설사가 부도가 나거나 첫째 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 타이밍이 2년, 3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입주 데이터만 정확하게 알아도 2년, 3년이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창원이 2018년에 엄청 힘들었어요.
그러면 사실 건설사들이 공급을 줄이거든요. 분양을 안 하거든요.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입주가 감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19년, 20년에 입주가 급격하게 감소했었습니다. 2018년 정도에 봤을 때. 그럼 당연히 창원에서 들어가야 될 시점은 2019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입주 물량을 가지고 좀 실패하지 않는 예측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년 좀 있으면 1년도 안 남을 거라서 사실은 지금 정부의 정책이 바뀌냐 안 바뀌냐는 큰 중요하진 않다고 봅니다. 과연 내년 대선에 어떻게 될 것이냐가 훨씬 중요할 뿐이지 지금 만약에 이런 완화로 갑자기 드라이브를 건다고 하면은 현재 이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층마저 이제 사라질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은 큰 의미는 없고 지금 뭐 바꾼다 어쩐다 해도 시간이 없어요. 뭐 법 개정하고 뭐 그러면 3, 4개월 가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이번 이 5년의 시간을 통해서 시장에 반하는 정책, 시장을 무시하는 정책을 내놓는 정부는 부동산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거 확실히 결론을 가지시고 내년에 누가 되시던 간에 꼭 이런 거 반면 그대로 꼭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바뀐다는 건 이제 뭐 진보에서 보수로 바뀐다는 뭐 얘긴데요. 아무래도 이제 보수 진영 자체가 어떤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했었어요. 그 이명박 정부 때도 보금자리 주택을 해가지고 집값이 거의 1%대로 안정됐었다. 결국에는 시장을 아는 거죠. 공공만 외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민간도 공급을 같이 해가지고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죠. 계속 임대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양질 주택도 함께 하면서 공급에 대해서 속도를 조절해가는. 이번에 이제 오세훈 시장도 여러 가지 용어들을 막 전문적인 용어들을 얘기하잖아요. 용적률이나 호수 밀도, 도로 적도율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해봤고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잘 알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글쎄요 앞으로 좀 당분간 바뀐다고 하면은 오히려 저는 안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진다는 폭락의 개념은 아니고요. 어쨌거나 공급 시그널을 좀 샤프하게 지혜롭게 좀 줌으로써 사람들을 기다리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뭐 교통계획인데요. 교통계획에 올해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5년 만에 한 번씩 오는 이벤트인데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의 철도망에 대해서 가장 큰 상위 계획인데 5년에 한 번 있기 때문에 이펙트가 크죠. 근데 이게 4월에 발표를 했었어요. 이게 확정안은 아니고 계획안을 공청회를 연 것뿐인데도 시장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왜 뺐냐? GTX-D가 지금 뭐 김부선이 됐다는 얘기가 바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그래서 정말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아직 확정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6월에 확정이 될 겁니다. 그럼 그때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들어오느냐 안 오느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꼭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방입니다. 지방시장. 왜냐면은 지방은 수도권보다 되게 시장이 단순해요. 수도권은 정부 규제도 많고 금리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런데 지방은 정말 영순위가 공급입니다. 공급이 안정되면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미분양이 이제 수요와 공급의 지표인데 미분양이 국토부에서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지방의 미분양이 역대 최저치입니다. 이런 시절이 이제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또 다시 공급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 시장이 아주 밝고 그 중에서도 뭐 조선업, 새만금, 혁신도시 이런 것들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은 조선업은 거제, 그리고 새만금 개발이 이제 시작되는데 군산, 그리고 혁신도시가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에서 전주가 가장 우수한 혁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까지 쭉 상승세가 예상될 것 같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대선의 향방입니다. 내년에 누가 될 거냐, 결국엔 이게 제일, 왜냐면은 어쩌다 보니 부동산이 정치판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정치의 입맛에 맞게 부동산 정책을 바꾸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집을 사는 거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자산인데 이게 정치공학으로 움직이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어쨌거나 지금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그래서 결론은 내년에 될까 말까를 이제 예측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어렵긴 하지만 두 가지를 꼽습니다. 첫 번째는 20대 남성입니다. 이번에 20대 남성이 상당히 많이 돌아섰는데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취업이에요.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무원을 엄청 많이 뽑았습니다. 평소에 10배나 20배 정도를 많이 뽑았는데 거기서 7급과 9급의 그
합격률이 여성이 50%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앉아서 오래 공부하는 그래서 여성이 좀 취업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민간 채용은 지금 되게 얼어 있거든요. 사실은 수시 채용으로 한다고 하면 더 좁아지는 것이고 일단은 뭐 다 뭐 여러 가지를 떠나서 먹고 살고 취업을 해야 또 결혼도 하고 이거를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완전히 닫혀진 거죠. 그래서 20대 남성이 과연 현재 정부에서 남은 기간 동안에 민간 채용을 활성화시켜서 과연 이걸 성공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이 하나의 변수고 또 하나는 전세난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강남 3구는 원래 이제 보통 보수 편이었습니다. 뭐 노원구도 그렇고 목동도 재건축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선거 결과 보시면은 뭐 다 빨간색이죠. 이건 뭐냐면은 전세거든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봐도 매매가가 올라도 사실은 분노가 있죠. 왜냐면 아 집을 이제 조금 못 살 수도 있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인데 이 전세가 급등하면요. 바로 내일의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전세를 이렇게 못 잡은 정부는 아니, 정권이나 뭐 여든 야든 보수 진보든 다 바뀌었어요. 다음 선거에서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전세난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이게 만약에 뭐 1년 내에 뭐 쉽지 않다면 저는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전세가 원래 작년에 총선했었잖아요. 네. 총선했을 때 민주당이 압승을 했었는데 그때 서울 전세가가 2% 올랐어요. 근데 2020년에 12% 올랐습니다. 그게 언제 올랐냐면 임대차 입법이죠 당시에. 지금 3법인데 그때 이후로 월세가 엄청 많이 늘었고 전세가 말도 못하게 올랐어요. 12%라는 것은 사실은 기록적인 수치거든요. 역대적으로 이런 네. 수준은 없었어? 예, 그래서 이게 결국엔 선거에 나타난 것이고 저도 이제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도 전세는 사실 되게 민감한 부분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나온 거라고 보여집니다.